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문제를 단순히 부부관계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자, 오늘은 흔히들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다뤄볼 겁니다. 부부관계 횟수와 외도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해볼 거예요. 부부관계를 오랫동안 안 하면 배우자가 외도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딱 들었을 때 맞다는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실제로 내담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저희 부부는 몇 년째 부부관계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연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부부관계가 없어서 남편이 외도를 한 걸까요? 이렇게 대부분은 부부관계 횟수가 외도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의외로 부부관계 횟수는 외도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도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단절, 대화 단절, 무관심, 소외감, 외로움,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난 결과예요. 부부관계 횟수도 이 복합적인 원인들 중 하나일 뿐인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혀 있을 때 외도의 위험성이 가장 높아지는데, 이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지금 남편과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어차피 너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잖아. 너가 바뀔 거라는 기대가 없어. 그냥 우리 애를 위해서 엄마 아빠 역할만 하면서 살자. 지금 부부 사이에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다면 외도의 위험성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외도는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외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조금씩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외도 징후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외도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릴 때 단순히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오히려 결혼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남편의 행동이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 징후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핸드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실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흔한 거죠. 없었던 비밀번호가 갑자기 걸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다던가 화장실에까지 들고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이죠. 또 누군가와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있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핸드폰을 감추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핸드폰을 감춘다고 해서 무조건 외도다 라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도는 한 가지 원인만 보는 게 아니라 몇 가지의 징후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비밀번호가 생겼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서 다른 변화도 있는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징후, 생활 패턴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갑자기 야근이 많아지거나 회식이나 출장이 많아집니다. 심지어 안 그랬던 사람이 주말에 혼자 산책을 하겠다며 나가기까지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늦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이때는 늦게 들어오는 것 자체보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이유가 명확한지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정말로 야근이 많고 바쁘다면 요즘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겨서 다음 달까지는 바쁠 것 같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바쁘다고 했잖아. 모임이 있었어. 뭘 그렇게 궁금해해.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거짓말이라는 걸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징후, 외모나 치장에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멋있어지고 싶고 잘생겨지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어요. 외모나 치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전에는 안 그랬던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옷도 잘 안 사고 운동도 귀찮다고 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옷을 사기 시작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향수를 쓰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향수를 사기도 하고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모습까지 보이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나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특정 상황이나 외출을 앞두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 변화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 배우자에게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차가워집니다. 예전에는 싸워도 대화로 풀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귀찮아하거나 남일 보듯이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좀 해. 나 신경 쓰지 말고 너 일에 집중해. 제발 그만 좀 해. 이렇게 대화 자체를 피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지금 부부관계보다 더 신경 쓰고 있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5번째 징후, 반대로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잘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념일이나 챙겨주는 거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선물을 사주고 외식을 하자고 하고 갑자기 집안일을 스스로 한다거나 가족들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모습들이 어느 순간부터 갑작스럽게 나온다면 이 행동들이 일종의 가림막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배우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가림막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갑자기 잘해주는 행동 하나만으로 외도를 단정지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맥락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외도의 징후들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이기도 하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을 배우자에게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답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너가 예민한 거야. 이렇게 질문 자체를 공격하거나 대화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100% 외도 증거다 라고 확신하긴 힘들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을 숨기는 행동, 생활 패턴의 변화, 거짓말, 감정적 거리감, 질문에 대한 과도한 방어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외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총 정리를 하자면 한 가지 행동만 가지고 외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리스 부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문제를 단순히 부부관계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관계가 없어서 그러는 걸까? 내가 더 예뻐지면 될까? 오늘부터라도 관계를 시도해 봐야 되나?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마음속에 쌓여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서운함, 분노, 무관심, 거절당했다는 감정, 대화 단절,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실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관계를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관계가 왜 멀어졌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외도가 발생했다면 더더욱 그래요. 외도 이후에 내가 여성적인 매력이 부족했나? 내가 관계를 거부해서 그런가? 이렇게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배우자가 선택한 행동의 책임까지 피해자가 대신 짊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부부관계의 문제와 외도의 문제는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부관계가 없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외도가 있었다면 외도에 대한 책임과 신뢰 회복의 문제를 별도로 다뤄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부부관계가 없다고 해서 바로 외도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서로의 일상에 대해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행동까지 갑자기 달라지고 있다면 단순히 우리 부부는 원래 그래 라고 넘겨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해서 무작정 배우자의 핸드폰을 뒤지거나 추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도 안 됩니다. 증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봐야 될 것은 지금 우리 부부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예요. 외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이 생겼다 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전부터 부부 사이에 어떤 단절이 있었는지, 그리고 외도가 밝혀진 이후에 배우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자의 행동이 이상하다면 부부관계가 없어서 그런가? 남편이 바람필 사람은 아닌데 외도는 아니겠지? 이렇게 한 가지로만 단정 짓지 마세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흐름을 정확하게 보는 것에서부터 부부관계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